다항식을 정의하겠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데 다항식은 저런 걸로 쓰였죠.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저거 전체를 하나의 심볼로 이해해요. 조금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 그냥 함수로 보지 뭐 전체를 심볼로 보자니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냐. 근데 함수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이 시간 끝날 때쯤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저런 심볼로 나타낼 필요도 없죠. 다항식을 이런 꼴을 써도 돼요. 뭐 A0, A1, A2, 점점점. 그렇죠? 이런 심볼로 이해해도 돼요. 이건 무한 차원 R이 필드가 아니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저 표기법이 무언가 저렇게 쓰는 이유가 있죠. 곱셈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최고차항 디그리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R 네모난 가로 T는 R 위에, 링 R 위에, 그러니까 스칼라들이 R이에요. 계수들, 다항식의 코에피션트들이 링 R에서 왔어요. 그 위에 다항식들 전체를 R 네모난 가로 T, RT라고 쓰고, 이건 링이 됩니다. 다항식의 덧셈? 잘 알아요. 그렇죠? 정석에 다 있어요. 곱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코에피션트들, 계수들만 어떻게 곱하는지 가르쳐주면 되죠. 더하기 곱하기는. 나눗셈이 가능합니다. 나누는 다항식. 정수에서는 B가 넌제로면 되는데 지금은 BT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유닛이면 돼요. 생각해봐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최고차항만 보죠. 최고차항만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유닛이면 그래서 이런 거죠. 뭐 3t 5승 더하기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다 뭔가 t 제곱. 그래서 얘가 어떤 애요? 2 곱하기 동그라미가 3이 되게 해야죠. 그러니까 2 인버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t 5승이 나오고 이게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머지는 디그리가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2만 유닛이면, 역원소가 있으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실수 정수에서는 뭐 고등학교 때 수없이 했어요. 제로 폴리노미알의 디그리는 대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정의해요. 그 이유도 연습 문제에 있어요. 왜 제로 폴리노미알만 다르게 정의할지. 뭐 테크니컬한 문제이긴 하지만요. 상수의, 그러니까 콘스턴트 폴리노미알은 디그리가 제로고, 인수정리? 이게, 인수정리라는 게, 이 다항식 나눗셈의 응용이죠. 어떤 다항식 FT가 C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면은, 이거 T 빼기 C입니다. T 빼기 C가 T 빼기 A가 아니라 T 빼기 C가 FT를 나눈다. 나눈다는 뜻은 배수란 뜻이에요. 다항식의 약수 배수, 그것도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FT를 T 빼기 C로 나누면 T 빼기 C의 최고차항 개수는 1이니까 1은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나눗셈이 가능하죠. 그럼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의 디그리는 T 빼기 C의 디그리가 1이니까 1보다 작고 0일 수밖에 없네요. 무한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되거나. 그러니까 RT는 R이라고 쓸 수 있고 R의 원소 T 코스 T에 C를 대입하면 FC가 제로이고 R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R이 없어지면
없어지면은 ft는 t 빼기 c의 배수입니다. 예, 뭐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뭐. 자, 앞 시간은 Zn 정수의 잉여류를 공부했어요. 이제는 다항식의 잉여류를 공부합니다. 다항식은 옛날 말로는 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저게 정수의 정자를 따온 거예요. 요즘은 다항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다 보자는데 어디 그래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F가 필드일 때, 특별히 앞은 F가 필드일 때만 다루겠어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0이 아니니까 언제나 유닛이에요. 나는 디비전 알고리즘이 항상 가능합니다. 디그리 F는 1 이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상수가 컨스턴트 폴리노미알이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그때 컨스턴트 폴리노미알이 아닌 FT로 나눈 나머지들이 사는 세계를 아까하고 똑같은 표기법으로 폴리노미얼링 FT 밑에 작은 글자로 스몰 ft를 써줘. 아까 z 밑에 n을 써줬죠. n으로 나눈 나머지들의 세계 z 서브 n, f of t로 나눈 다항식들의 세계 ft sub ft. 잉여류, 다항식들의 잉여류들 간에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되어 있다. 자, 이걸 보려면 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합시다. 여러분들은 책을 갖고 있죠. 저 앞으로 가봐요. 잉여류의 덧셈, 곱셈을 왜 잘 정의됐다는 증명을 했었죠. 뭐였어요? 배수의 합은 대수다. 응? 배수의 배수는 배수. 뭐 n의 배수의 배수는 n의 배수다. n의 배수 합은 n의 배수다. 그게 덧셈과 곱셈이 well defined 되어 있다는 증명이에요. 딱 그것만 필요해요. 뭐 지금도 돼요. 그러니까 잉여류들의 집합. 나머지가 같은 애를 한 지역구를 보고 어떤 대표를 내보내도 덧셈과 곱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고 또 매직 바를 쓰면 결합법칙, 뭐 분배법칙 다 될 거예요. 저 이었다 끊었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링이 되는데 이 잉여류들의 집합이 얘는 동시에 F 벡터 스페이스, F 위에 벡터 스페이스 over F란 뜻입니다. F가 필드일 때.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봅시다. 사실은 이 표기법은 아주 나쁜 표기법이에요. 사실은 Z 서브 n도 아주 나쁜 표기법입니다. Z 서브 n은 학부대수학에서 워낙 많이 사용해서 임시로 쓰는 거고, 수학과 대학원 2학년 정도 되면 저렇게 쓰면 무식하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써요? 아니, 그때 배워요. 그렇게 미리 컨닝하면 안 되죠. 이렇게 써야 돼. 혹은 뭐, 그냥 get sub p라고 쓰면 특히 p가 프라임일 때 p-adic 인테저를 뜻해요. 근데 p-adic 인테저 배우기 전까지는 get sub n이 괜찮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뭐 정수일 때 그러니까 똑같은 표기법을 쓰는 거예요. FT가 그 차를 나누면, H와 BT의 차를 나누면 mod FT, 아까 mod N이라고 썼듯이 또 지금 매직 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FT가 AT 빼기 BT의 약수다. 약수는 FT 곱하기 무슨 다항식이 AT 빼기 BT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AT 바와 AT를 혼동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잉여류들은 나머지들로 대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Z 서브 N을 0부터 N-1까지가 대표했던 그게 가장 티피컬한 목이죠. 대표들의. 지금 가장 티피컬한 대표들은 나머지는 디그리가 FT의 디그리보다 작으니까 FT보다 디그리 작은 애들을 다 모아놓은 애들이 가장 티피컬한 대표들이에요. 물론 나는 다른 애들이 더 예쁜 애들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n으로 나누었을 때 n보다 작은 숫자들은 다 다른 나머지예요. 5로 나누었을 때 3하고 4가 같은 지역구에 살 수는 없어요. 지금도 ft로 나누었을 때 디그리가 작은 두 다항식이 같은 지역구에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구에 있다면 그 차가 ft의 배수여야 되는데 ft의 다항식은 배수가 되면 디그리가 커져야 되죠, f보다. 디그리 작은 애들을 뺐는데 디그리가 더 커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디그리 작은 애들을 모아놓으면 전부 다 다른 지역구에 살고 있어요. 다른 잉여류란 뜻이죠. 그러니까 상수곱을 HT 바의 상수곱을 또 매직 바를 써요. 이제 바가 쭉 늘어나요. 엿가락이 늘어나듯이. 원래 HT에다가 A를 곱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곱하는지. A는 스칼라니까, F의 원소니까. 그러니까 A 자신도 사실 다항식으로 볼 수 있죠. 뭐 3 곱하기 다항식.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바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공간이 되고, FT, 잉여류들의 집합의 기저가 T의 0승부터 T의 N-1승까지요. 디그리가 N 이하인 애들을, N 미만인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디그리가 N보다 작은 애들. 걔네들의 F 리니어 콤비네이션, F 1차 결합들이 잉여류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저라는 게 뭐예요? 저 기저로 어떤 잉여류를 나타내는 방법은 항상 존재하고 하나뿐이다. 디그리가 n보다 작은 다항식이 두 개 있으면 서로 다른 잉여류다 하는 얘기죠. 저 기저라는 게. 그러니까 F의 디그리가 n이면 잉여류들의 집합은 n-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 기저는 1부터 뒤에 n-1승까지. 자, 보기를 들어봅시다. 실수 위에 t제곱 더하기 1이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이렇게 t제곱 더하기 1의 잉여류들을 찾아봐요. 그러면 1차식들이겠죠. at 더하기 b 바들, ab는 실수들이고. 그러니까 2디멘셔널 R 벡터 스페이스예요. AT 더하기 B를 아까처럼 그냥 A, B라고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죠. AT 더하기 B라는 건 포멀 심볼이니까 그냥 A, B라고 써도 돼요. 또 우리 R2의 원소를 쓰듯이. 근데 여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T제곱 더하기 1은 0이에요. FT가 T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뭐 T는 이런 것,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T바의 제곱은 T바의 제곱이나 T제곱의 바나 뭐 같은 거예요. 바는 이렇게 붙여도 되고 저렇게 붙여도 되고 요술이에요. T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1바예요. 즉 바를 무시하면, 바는 무시해도 무시하고 혼동하기로 했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원소가 살고 있어요. T바예요. T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들의 세계에 가봤더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가 살아요.
아마 대수학 강의를 한 학기 들으시고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네커 세오럼은 잘 아는데 그게 다항식의 인열이라는 건 책에 안 나와요. 너무 유치한 표현이라. 그치? 그러니까 크로네커 세오럼을 들어보신 분만 잠깐 들으세요. 코셔트 링을 만들 때 아이디얼로 잘라주는 건 그 아이디얼에 있는 걸 0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t제곱 더하기 1이 0이라고 선언하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가 t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복소수와 같아요. 이 인열이들의 집합은 복소수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AT 더하기 B라고 쓰나 AI 더하기 B라고 쓰나 그냥 포멀 심볼이에요. 근데 지금 본질적으로 같다. 좀 물결의 의미는 이 시간 끝날 때쯤 설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제곱 빼기 2 이번에 유리수 위에서요. 유리수 위에서 t제곱 빼기 2의 2로 나눈 나머지들의 세계는 역시 1차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단 A, B는 유리수들이죠. 이번에는 t제곱 빼기 2가 0이니까 bar을 붙여서 놓으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애가 살고 있어요. t라는 애. 저 나머지들의 세계에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애가 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Q 루트 2와 같은 애죠. 그러니까 언제 필드가 되는가? 아까 ZN이 언제 필드가 되느냐 했을 때 열쇠가 뭐였어요?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이거든요. 유클리디언 알고리즘 펴보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A, B가 정수가 아니라 다항식이라고 생각해봐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눗셈만 디비전 알고리즘만 가능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정의할 수 있을 거고 유클리드 호재법을 보면 최대 공약수는 아까 AB라고 하면 AX 더하기 BY 꼴로 쓰여져요. 지금은 FT와 GT가 있으면 FT와 GT의 최대 공약수는 F 곱하기 무슨 다항식 더하기 G 곱하기 무슨 다항식의 꼴로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수일 때하고 똑같아요. 아까 정수라고 했던 걸 다항식이라고 그냥 바꾸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번역기를 생각해보면 정수에서는 크기를 절대값으로 생각했고 지금은 다항식에선 크기를 디그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디그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유클리디안 도메인이 될 때 김현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크기. 사이즈 펑션이라고 대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이즈 펑션이 디그리예요. 그다음 정수에서는 프라임 넘버가 역할을 했었죠. 언제 필드가 되느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다항식에서는 이르듀서블 폴리노미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프라임과 이르듀서블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 좋은 세상. 그러니까 이 프라임 넘버도 이르듀서블 넘버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프라임 넘버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프라임 넘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라임 넘버의 뜻은 n의 약수는 1과 n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르듀서블 넘버의 정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다른 거 두 개 곱으로 쓸 수 없다가 이르듀서블이에요.
아무리 두 개의 곱을 써봤자 그중 하나는 1이다. 그러니까 헛수고 하지 마라. 이르드서블 폴리노미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다.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사실은. n의 약수에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사실 동네에서 매년 싸우는 거죠. 6의 약수가 몇 개이냐 하고 초등학교 3학년 시험에 나왔는데 어떤 애가 천재인지 둔재인지 8개라고 쓰고 왔어요. 그랬더니 대학생 형이, 대학생 삼촌이 그게 정답인데?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는데. 동네마다 싸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도 돼요. 그러니까 약수,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어쩌고 할 때는 우리는 부호 차이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5가 뭐의 약수면 마이너스 5도 약수고. 근데 1이 약수면 1이 약수죠. 다항식에선. 근데 3은 왜 약수가 안 돼요? 필드는 모든 게 인버터블이니까 전부 유닛이니까 필드의 원소는 3도 모든 걸 나눠요. 그러니까 정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을 무시한다는 건 유닛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정수의 유닛은 뭐예요? Z 크로스. 정수들 중에 가역인 것.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걔네들은 무시하고 1은 프라임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응? 마찬가지로 F 크로스. F의 유닛들, 즉 넌제로 엘리먼트들은 다 무시해요. 걔네들은 모든 걸 나누니까 항상. 그런 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FT도 FT의 약수지만 3배의 FT도 FT의 약수예요. 3이 0이 아닐 때. 3이 0인 데서는 물론 안 되겠죠. 이게 정의되면은 FT로 나는 잉여리들의 세상이 필드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FT가 이르드서블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증명을 펴보세요. 이게 그래서 아까 조금 다르게 했었군요. 오케이. 가서 봅시다. 자, 우선 지금 n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 예를 들어서 아까 6이라고 아까 이 부분은 안 했어요. 다른 증명을 칠판에 했었죠. 컴포지트면 합성수이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으로 쓰여지면 FT가 GT 곱하기 HT 꼴로 쓰여지면 제로 디바이저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FT가 GT 곱하기 HT. 그럼 걔네들은 다 F보다 디그리가 작아요. 그러니까 넌제로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애들 두 개 곱해서 0이 돼버리니까 필드에는 제로 디바이저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한쪽 방향이 증명됐고요. 반대쪽은 A가 N하고 서로소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FT와 서로소다. 근데 FT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에요. 서로소라는 건 FT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죠. 뭐야? 이건 이 증명을 따라 골치 아프네. 아까 그거 쓰는 게 더 좋겠네.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야 되는 거죠? 자, A가 지금 FT로 나눈 나머지예요. 잉여류인데, 넌제로라는 얘기는 F의 배수가 아니란 뜻이죠. 잉여류들에는 제로가 F의 배수들이니까. 근데 A하고 F하고 서로라는 건 저게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AN이 1이라는 게 AX 더하기 BY가 NY가 1이다. 이런 XY가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죠. 지금 N 대신에 F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서브 N에서 증명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Z 서브에는 n이 프라임 넘버일 때 필드가 되고, 그게 필요충분 조건이고, 다항식의 잉여류들의 집합은 F가 이르소울 폴리노미알일 때 필드가 돼요. P가 소수일 때, 프라임 넘버일 때 F를 지금까지 F 위에 다항식들을 했죠. 그 F를 Z 서브 P 혹은 F 서브 P라고 씁시다. 원소가 P개인 파이나이트 필드, Z 서브 P가 필드가 된다고 했죠. 다항식의 코에피션트들을 Z 서브 P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코에피션트에 가능한 코에피션트가 P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F는 이루소울 폴리노미알이라고 합시다. FP 위에 파이나이트 필드 F 서브 P 위에 이루소울 폴리노미알. 개수를 F 서브 P에서 갖는데 이루소울이요. 디그리는 양수이고, 얘는 원소가 P의 n승계인 파이나이트 필드가 돼요. 우선 F가 이루소블이니까 필드가 되고, 원소의 개수만 세보면 돼요. 근데 얘는 아까 n디멘셔널 FP 벡터 스페이스라고 했어요. 기저까지 알고 있죠. T의 0승부터 T의 1승, T의 n-1승까지가 비저예요. 그 앞에 개수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코에피션트들을. 근데 코에피션트 후보가 P개예요. 각 자리에 P개씩 움직여요. 자리의 개수는 N개 있고, 그러니까 모두 P의 N승개밖에 없겠죠. 혹은 벡터 공간이니까 지금 FPT의 F sub T. 얘는 뭐하고 같다고 볼 수 있냐면은 FP의, 그러니까 Rn 공간처럼 FP를 n번 곱해놓은 거야. 벡터들. 차원만 알면 되니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는 차원만 알면 돼요. 차원이 n이니까. 자, FP n승이에요. 원소수는 P n승이겠죠. 표기법에서 예를 들어서 FQ라고 씁시다. Q가 P의 n승이에요.
근데 이 표기법 자체가 이미 FQ라는 원소가 P의 n승계인 finite field는 이루스 폴리노미알 스몰 ft의 선택과 관련이 돼 있어요, 물론. 근데 사실은 무관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FQ와 GQ는 달라요. 물론 글자가 다르고 우선. 물론 FP와 GP는 같아요. 원래 같은 걸로 했죠. 2학년 애들 듣지 말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n이 1보다 크면 전혀 다릅니다. 우선 Z sub Q는 필드가 아니고, 그렇죠? Z sub Q가 필드인 필요 충분 조건 Q가 프라임인데 Q가 프라임에 파오면 필드가 아니에요. 덧셈에 대해서 ZQ는 사이클릭이고 1이 전체 제너레이터하고 FQ는 이런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릭이 될 수 없죠. 곱셈에 대해서는 FQ의 크로스 0을 뺀 것들은 곱셈에 대해서 사이클릭 그룹이 됩니다. 잠시 후에 할 거고. ZN 크로스가 사이클릭일 조건 오전에 했어요. 증명은 안 했지만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아까 했던 거죠. 그러니까 Z5 크로스가 3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사이클릭 그룹이다. 아까 3의 제곱, 3의 세제곱 쭉 계산했었어요. 근데 걔는 2로도 제너레이트 돼요. F5는. Z5 크로스는.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Z7만 되면 3이 전체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다 3의 파워인데 2의 파워 갖고는 안 돼요. 2, 4, 8. 2의 3승이 1이에요, 벌써. 2의 3승이 1이니까 전체를 나타낼 수 없고. 그러니까 2가 제너레이트 못해요. 이런 애들을, 이 사이클릭 그룹의 제너레이터들을 첫째 시간에 프리미티브 루트라고 불렀죠. 마찬가지로 더 큰 파이널 필드에서도 자 이제 Q는 4이고 2의 제곱, FT는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예요. 얘가 F2 위의 다항식이에요. 개수가 0하고 1밖에 없어요. 2차식이 1도 써버린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2차식은 근만 없으면 돼요. 1차, 제가 분해된 다음에 1차식 두 개로 분해될 테니까 1차식 두 개로 하면 근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근이 없다는 것만 보이면 돼. T 대신에 0을 대입하죠. 0 더하기 0 더하기 1은 1. 0이 아니에요.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F2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은 1이에요. 그러니까 다 0이 아니고 따라서 1도 써버리고. F4 크로스. F4에는 원소 4개인데 0을 제외하면 1차식 중에 0을 제외하면 3개가 남겠죠. 근데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 0이니까 T제곱은 T 더하기 1이고 반은 읽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1이고 이건 원래 F2가 그런 거죠. F2의 마이너스 1은 1이고 그러니까 T 더하기 1이 T제곱이니까 F4 크로스는 T로 제너레이트 된 사이클릭 그룹이에요. 어려울 거 없죠? 이것만 하면 파이나이트 필드의 계산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P하고 N이 커지면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조금 더 큰 게 나왔네요. 자, 이제 발을 다 떼버렸어요. T3승 더하기 T 더하기 1. 3차식이 1도 써버린지 아닌지도 3차식이 분해되면 1차식 곱하기 2차식일 테니까 적어도 1차식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만 없으면 돼요. T 대신에 0하고 1 대입해보면 다 0이 아니죠. 그러니까 1도 써버려요.
그러니까 원소 8개짜리 파이나이트 필드를 만든 거예요. t제곱 더하기 t3승 더하기 t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들의 세계. t3승은 t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1은 1이고 저걸 써서 하면 t4승은 그러니까 원래 위에 있는 거에다 t를 곱해줬네요. 양변에 t를 곱해서 t제곱 더하기 t가 됐고 여기다 또 t를 곱했더니 t3승을 t 더하기 1로 다시 치환하고 뭐 이렇게 되네. 아이고 뭐 재밌는 계산들이 많아요. t 더하기 t는 0이고 저 t 더하기 t는 2t니까 2가 0이에요. 얘는 t로 제너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7개짜리 사이클릭 그룹. 이게 지금 뭐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거고 집에 가서 5분만 연필을 잡고 해보면 뭐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원래는 디비전 알고리즘을 해야죠. 그래서 t의 7승이 뭐냐 하면은 t3승 더하기 t 더하기 1로 나눠서 나머지가 뭔지 구해야 되는데 그거보단 이게 더 우리 이런 크기에서는 더 간단하다는 거죠. 또 디그리가 커지면 진짜 나머지를 계산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는 t3승 더하기 t 더하기 1이었고요. 같은 거네요. 방금 전에 했던 거고. 이번에는 S3승 더하기 S제곱 더하기 1. 얘도 1을 써버려요. 0하고 1을 대입해보세요. S자리에. 3차식입니다. 그러니까 원소 8개짜리 파이나이트 필드가 2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도 S가 유닛 그룹을 생성해요. 근데 둘 다 F8이라고 불러요. 다르죠, 두 개가. 위에선 T3승은 T 더하기 1이에요. 밑에는 S3승은 S제곱 더하기 1이고. 다른 세상인데, 둘 다 F8이라고 불러요. 오늘 끝날 때쯤 본질적으로 같다 그럴 거고, 저 두 집합 간에 어떤 이름 바꾸기가 있으면 본질적으로 같은지 이야기할 거예요. 조금 더 큰 보기가 하나 있네요. 이 4차식이 이루어서블이라는 걸 보이려면 한 10분이 필요해요.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분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야죠. 그걸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개수비교법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2차식 2개 써놓고 곱해놓고 개수를 비교해서 불가능하다. 그 이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혹은 1차식부터 이루어서블 폴리노미알들을 줄로 계속 찾아왔으면 되죠. 처음에 t가 이루어서블이다 하면 t의 배수는 다 지우고 위에 있는 t 더하기 1의 배수 다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4차식이 이루어서블이라는 건 한 10분 필요해요. 혹시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티리언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티리언 캐릭터리스틱 제로에만 써먹을 수 있어요. 캐릭터리스틱 P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티리언을 하려면 UFD에 이루어서블 엘리먼트 P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초항은 P가 안 나누고 가운데는 P가 쭈르륵 나누고 맨 끝엔 P제곱이 안 나누고 P의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FP? 뭐 전부 유닛들이에요. P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티리언은 캐릭터리스틱 P에선 우리 파이나이트 필드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소 16개짜리예요. 4차식이니까. 근데 T가 이 사이클릭 그룹을 제너레이트 하지 못하고 T 더하기 1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항상 T가 FQ 크로스에 제너레이트 한 거보다 하고 오해할까봐 이 보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P가 3일 때 보기도 하나 들어놨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이 2이고, 뭐 이런 보기예요. AS를 뭐 소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AS는 DES의 후속 모델이죠. 그래서 라인들이라고 있나? 여러 개가 경쟁하다 라인들이 채택됐어요. 8비트 단위의 계산을 합니다. 근데 8비트 스트링을 하나 주면 걔를 7차다 항식으로 이해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덧셈은, 연산을 F2의 8승, F256의 연산을 사용해요. 덧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8차다 이로서의 폴리노미알을 씁니다. 얘가 아니라 얘를 써요. 8차 이로서의 폴리노미알 여러 개 있는데 조다 항식으로 만들었어요. 덧셈은 비트와이즈 XOR이에요. 그러니까 다 항식의 덧셈이에요, 그냥. 디그리 같은 한끼리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덧셈과 같고. 곱셈은 파이나이트 필드에 곱셈을 해요. 저 곱셈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사이클릭 그룹을 다시 얘기해 봅시다. F가 어떤 필드일 때 유닛 그룹 F 크로스 넌제로 엘리먼트들 F에서 0 뺀 것, 곱셈에 대한 그룹인데 그거에 파이나이트 서브 그룹이 있으면 걔는 무조건 사이클릭 그룹이에요. 파이나이트 서브 그룹 of F 크로스는 항상 사이클릭 그룹이다. 그러니까 F가 파이나이트 필드이면 F 크로스가 사이클릭이라는 얘기죠. 이 증명은 아무 모티베이션이 없는 증명은 한 30분 열심히 쓰면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뭘 증명했는지 몰라요. 그냥 끝까지 보니까 증명이 됐더라 하는 거지 뭘 증명했는지 모르고. 모티베이션을 알려면 1개월 뭐 하루에 10시간씩 여러분들 서정대수 아까 배웠다고 다 손들었지만 조단 캐노니컬 폼을 이해하시는 분 손들어. 사이클릭 디컴포지션 이해하시는 분. 그걸 이해하고 나면 아주 쉬워져요. 그냥 오늘은 뭐 명제도 간단하니까 넘어갑시다. 뭐 엘리멘터리 프루프가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건 없고, 다만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그 증명은 기억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죠. 또 파이나이트 아벨리안 그룹의 분류, 뭐 finitely generated modules over PID,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따라서 finite field의 유닛 그룹은 사이클릭이에요. 그러니까 FP, P가 프라임일 때도 마찬가지죠. 아까 오전에 주로 이걸 했죠. 그 다음 FQ, P n승에도 유닛 그룹을 제너레이터하는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이 알파 위엔 뭐라고 썼어? A, 감마 이런 애들을 프리미티브 루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소수가 FQ 크로스는 제로만 빼버리니까 Q 빼기 1개예요. 그러니까 그룹의 오더가 Q 빼기 1이니까 모든 원소의 Q 빼기 1승은 1입니다. 양변에 알파를 곱해주면 알파의 Q승은 알파. P일 때가 이게 페르마이리스라는 거죠.
또 감마의 A승과 감마의 B승이 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감마는 계속 파워를 해서 Q 빼기 1승을 하면 1이 되는데 그 전에 1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지수가 Q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것과 동치입니다. 이 증명은 오늘 강의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이거는 라그랑지 세어럼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라그랑지 세어럼이 뭐 별거 아니에요. 아까 전국을 지역구로 나누었는데 지역구에 사는 사람 수가 다 똑같다 어느 지역구나. 그러면 지역구의 개수는 전체 인구의 약수다. 이게 라그랑지 세어럼이거든요. 이해했어요? 모든 지역구에 같은 인구가 살고 있으면 지역구 수 곱하기 각 지역구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일 테니까 지역구 개수가 전체 인구수의 약수예요. 그게 라그랑지 세어럼이에요. 그런 거 해갖고 역사 이름을 남겼으니. 네. 지금 요명제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문제, 본질, 뭐 삐딱하게 써놨는데 뭘 써. 이 증명이,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증명이 컨스트럭티브 하지를 않아요. 저 프리미티브 루트를 어떻게 찾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FQ로스의 제너레이터의 개수는 오일러 P 펑션에 P Q 빼기 1개 있습니다. 원소수가 Q 빼기 1개인 사이클릭 그룹의 제너레이터 개수는 항상 저렇게 주어져요. 저렇게 많은데 어떤 애가 제너레이터인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증명이. FQ의 곱셈 구조는 Q의 묘하게 디펜드, 묘하게 써놨네요. 난 무슨 소린지 나도 써놓고 났더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FQ가 당연히 Q에 디펜드 하지. 이게 무슨 뜻으로. 그래서 ZP 더하기 덧셈에 대해서 ZP, 얘는 P에 디펜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정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건. P가 뭐건 쟤는 사이클릭 그룹이고 1이 제너레이트 항상. 그럼 P와 무관합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원소수가 다른데 뭐 P와 관련이 있죠 물론. 근데 하는 짓이 똑같아요. P하고 무관해요. 서브 그룹의 개수, 심플 그룹이죠. 서브 그룹 2개밖에 없어요. P하고 무관해요. 사실은 P라고 안 그러고 Z 서브 N이라고 해도 이거 N과 무관하다고 좀 삐딱하게 쓸 수 있어요. 항상 1로 제너레이트, 더하기에 대해서. 근데 FQ 크로스, 곱셈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묘한지 봅시다. 모든 엘리멘터리 넘버 세어리 책 뒤에 보면 부록에 1에서 1000까지 혹은 2000까지 프라임 리스트가 쭉 있고 프라임 401, 409 저게 2, 3, 5, 7, 9부터 쭉 온 거예요. 그 옆에 A가 프리미티브 루트예요. 가장 작은 프리미티브 루트를 찾아놨어요. 가장 작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 합의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걸 보면은 2가 많아요. 2가. 아까 오전 시간에 2가 무한히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게 아틴의 컨젝처. 저 오늘 그거 처음 들었네. 제가 오늘 그런 리스 컨젝처를 하나 보태했죠. 3도 무한히 많이 나타난다. 4도 무한히 많이 나타난다. 모든 자연수는 다 무한히 많이 나타난다. 새로운 컨젝처 무한히 많이 만들었네요. 근데 이 표를 보면 2가 많이 나타나요. 3도 제법 많아요. 그리고 1에서 1000 사이에는 21이 제일 커요. 프라임 409에 대해서.
최소의 의미는 잘 알고 있고 모든 정수론 책 부록에 이런 표가 있다는 뜻은 저 프리미티브 루트를 구하는 무슨 뾰족한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2도 해보고 되면 오케이. 안 되면 3 해보고 안 되면 4 해보고 5 해보고 다 해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약간 요령을 피울 수는 있지만. 근데 아까 그 밑에 써놓은 건 예를 들어서 409에 409 빼기 1, 408에 오히려 P 펑션의 값은 128이에요. 제너레이터 후보가 128이에요. 그 밑에 180보단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제너레이터 후보가 크면은 많으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128, 180, 96 하는 숫자들이 크면은 제너레이터 후보가 많으니까 2, 3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거다. 당연한 예측이죠. 제너레이터의 후보가 작으면 2, 3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고 큰 놈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을 거다. 당연한 예상인데 당장 그런 게 성립 안 해요. 409의 경우는 제너레이터 후보가 128개인데 가장 작은 제너레이터가 21이고 419의 경우는 제너레이터 개수가 180개 더 많은데 그러니까 잘 됐네요. 421은 제너레이터 후보가 96개밖에 없는데 2예요. 가장 작은. 그러니까 이게 묘해요. 사실은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상한 말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가장 작다는 건 우리들끼리 우리들 이 R3에 사는 사람들 생각이지 FP에 사는 애들은 가장 작은 게 뭔지 모를지 몰라요. 가장 작다는 건 굉장히 인위적인 거죠. 어쨌든 프리미티브 루트를 구하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사이클릭 그룹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현대대수 한 학기 들으면 사이클릭 그룹의 구조는 완전히 이해해요. 근데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Z5 크로스는 3이 제너레이트 한다 그랬어요. 3에 몇 승을 하면 2가 되느냐. C를 구해라. 1, 2, 3, 4 대입해 오면 되죠. (409일) 때 가장 작은 프리미티브 루트이 21이에요. 21에 C 있으니 99일 때 C를 구해라. 400번 해봐야 돼요. P가 김명환 선생님이 아까 한 것처럼 막 몇백짜리 숫자가 되면 이런 문제를 discrete log problem이라고 합니다. 이산대수 문제. 주어진 사이클릭 그룹에서 G는 제너레이터고 G에 C승을 줬어요. 근데 C를 찾아라. 지수를 찾아라 하는 거죠. 이게 로그 문제예요. C를 밑수를 G로 갖는 로그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 Discrete Logarithm Problem이라고 합니다. DLP. 근데 이걸 아까 400번 해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 여러분들 암호를 전공하니까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인덱스 캘큘러스, 폴리그 헬만. P에 대해서 폴리그 헬만은 필요 없겠네요. 폴라드 로, 폴라드 람다, 캥거루가 뛰고 뭐 어쩌고. 이 중에서 인덱스 캘큘러스 같은 게 가장 강한 공격법이라고 써 있는데 저건 프로비리스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사전 계산도 프로비리스틱하게 하고 그래서 다양한 공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소수, 주의 원소수를 그러니까 FP의 경우 1000비트 정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에서는 그러니까 1000비트 같으면 루트만큼 줄이니까 2의 1000승의 루트는 얼마예요? 2의 500승? 500승 절대 못 풀거든요. 근데 인덱스 캘큘러스가 뭔가를 많이 해줘요. 뭐 워낙 넓고 큰 중요한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격법들은 더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 여름학교에는 이런 강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뭐 암호 여름학교니까 언제까지 하는 거죠? 4시 10분. 네, 4시 10분? 4시 15분. 20분 남았네. 자, 디피헬만의 키 교환. 원래 키 교환을 하려면, 그러니까 암호 만드는 방법을 서로 정하고 키 교환을 하려면, 키 교환은 무언가 시큐어한 채널에서 해야 돼요. 둘이 만난다든지, 절대로 도청 안 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지금 한 50명, 100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키 교환을 하려면 두 사람씩 다 만나야 되니까 100 곱하기 99 나누기 2. 한 5000번 만나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자기 공개 키만 정하면 돼요. 각각 자기 비밀키만 있으면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기 비밀키를 정해요. 중앙관리기관은 사이클릭 그룹과 제너레이터를 하나 공개해주고 모든 사용자들은 자기의 비밀키를 갖습니다. A는 G의 A승을 공개하고 B는 G의 B승을 공개해요. 그러면 A하고 A는 받은 것, G의 B승은 알고 있죠. 공개했으니까 밥이. 그걸 자기 비밀키만큼 파워를 해요. 또 밥은 앨리스한테 받은 걸 자기 비밀키만큼 파워를 하고. 그럼 둘 다 G의 A, B승을 가져요. 같은 걸 공유하겠죠. 근데 문제는 G의 A승도 알고 G의 B승도 알고 G의 A, B승도 할 때 A를 찾을 수 있느냐. 밥이나 혹은 중간에 도청한 사람이. 이게 이산대수 문제랑 동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산대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걸 풀 수 있죠. 또 L가말 공개키. 여기는 보통 다른 거하고 다르게 랜덤 넘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앨리스가 메시지를 보낼 때, 인크립트를 할 때, 그때 랜덤 넘버 하나 골라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무슨 지수 법칙을 쓰면은 원래 M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로는 어디 가서 좀 아는 척만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못 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피하는 게 좋죠.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추상적인 언어들을 공부해야 돼요. 자, 어떤 류의 캐릭터리스틱은 1을 몇 번 더해서 0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더를 정의 안 했네요. 1을 몇 번 더해서 0이 되느냐. 1을 암만 더해도 0이 안 되면 캐릭터리스틱 제로라고 하고, 1을 2번 더해서 0이 되면 캐릭터리스틱 2라고 하고, 그러니까 0이 되는 최소의 자연수를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해요. 없으면 0이라고 해요, 캐릭터리스틱을.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이 m이 양수일 때는 캐릭터리스틱이 m이란 얘기는 1을 m번 더하면 0이 되는 최소 자연수가 m이다 하는 뜻이고, 캐릭터리스틱이 제로란 얘기는 그 위에 써 있네요. 아무리 1을 더해도 0이 안 된다. 그래서 Z, Q 이런 데서는 1을 am만 더해도 0이 안 돼요. 이게 캐릭터리스틱 제로의 세계이고,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살아왔던 세계죠. 근데 포지티브 캐릭터리스틱의 별 세계들이 있습니다. ZN의 캐릭터리스틱은 N이에요. 1을 N번 더하면 0이 되고, 1을 N보다 적게 더하면 0이 되지 않아요. FQ, Q가 PN승일 때 얘도 캐릭터리스틱 P예요. 다항식들이죠. 잉여류들. 다항식들인데 모든 개수가 FP에서 왔어요. FP가 뭐 1만 생각하면 되는군요. 오케이. 1이라는 다항식을 P번 더하면 0이 돼요. P가 0이니까. 필드의 캐릭터리스틱은 프라임이어야 돼요. 이거 이미 아까 거의 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리스틱이 6이면, 프라임이 아니면 6은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제로 디바이저가 없다고 했으니까 2가 0이거나 3이 0이어야 돼. 2가 0이란 얘기는 2를 2번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6이 가장 작은 게 아니에요. 미니멀러티에 못 쓰면 되죠. 그러니까 필드의 캐릭터리스틱은 프라임 넘버여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캐릭터리스틱의 별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의 캐릭터리스틱 제로라면 1, 2, 3, 4, 5, 6, 7 이런 애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5하고 8이 같다는 얘기는 그 차, 3이 0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을 am만 더해도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1, 2, 3, 4 애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좀 무한집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F가 제로면 Z를 갖고 있어야 되고, 부분집합으로. 필드니까 유리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정수를 포함하는 필드는 유리수를 갖고 있어야죠. 자, 파이나이트 필드는 어떤지 봅시다. 왜 원소 6개의 유한체는 없는가? 그 수많은 시그널 프로세싱 학자들을 좌절시킨. 파이나이트 필드는 P의 n승꼴밖에 없다. 원소수가. P는 프라임. 캐릭터리스틱이 P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필드도 링이니까 캐릭터리스틱을 가질 거예요. 필드니까 프라임 캐릭터리스틱을 가져요. P는 소수예요. 근데 P가 제로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이. 캐릭터리스틱 제로면 원소수가 무한히 많아지니까 캐릭터리스틱은 포지티브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F, P를 갖고 있어야 돼요. 1을 2번 더한 거, 2, 3, 4, 언젠가 끝나요. P번 더하면 0이 되니까 P 빼기 1까지. 이게 바로 ZP예요. FP로 바꿔 쓰기로 했죠. F-P를 서브필드로 가져요. 캐릭터리스틱 P인 필드는, 캐릭터리스틱 P인 파이나이트 필드는 꼭 파이나이트가 아니어도 되지만 전부 FP를 서브필드로 갖고 있어요. 1을 더한 것들. 1을 쭈르르 1, 2, 3, 4에서 P 빼기 1까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F가, 파이나이트 필드 F가 주어진 F P 위에 파이나이트 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죠. 인피니트 디멘저널일 수는 없어. 인피니트 디멘저널이면은 또 원소의 수가 무한히 많아지니까. 그래서 유한 차원이어야 되고, 디멘저널 n이라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는 P의 n승계밖에 안 돼요. 디멘전이 아니라는 건 베이시스 벡터가 n개 있다는 거고, 그 n개 앞에 붙을 수 있는 스칼라의 후보는 P개 뿐이에요.
스칼라 후보가 P개고 그 스칼라 쓸 수 있는 자리가 N개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P N승개 있죠. 혹은 벡터 공간으로서는 FP의 N승하고 같아요. 차원이 N, 차원만 알면 되니까. 여기, 지웠네요. 자, 그래서 원소 6개인 파이나이트 필드는 없습니다. 원소 10개도 없고요, 물론. FQ, 다항식의 잉여류. 덧셈만 떼놓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FP N승의 벡터 공간의 덧셈하고 같아요. 다항식의 폰트들이 이상해졌네요. 그러니까 기저가 있다고 하면 혹은 아까 이 알파 i들을 t의 0승, t의 1승, t제곱, t3승 이걸로 해도 돼요. 근데 알파 i들을 안 써도 돼요. 얘들을 그냥 이런 벡터로 이해해도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1, 이게 t의 n-1승 이런 거니까 표기법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덧셈은 어떻게 해요? 기저로 하건 다항식으로 하건 이런 이 벡터 2개 덧셈하고 같은 거죠. 같은 디그리,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덧셈이에요. 벡터 공간은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대수학 처음 배울 때부터. 우리 사는 세상이 벡터 공간이죠. 그러니까 덧셈은 우리가 완전히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제일 잘하는 덧셈이에요. 곱셈은 사이클릭 그룹의 곱셈이에요. 0은 빼고, 0은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0 곱하면 다 0이니까 상관 안 해요. 0 빼고 사이클릭 그룹의 곱셈이니까 저것도 완전히 안다 그랬어요. 컴퓨테이셔널한 문제가 있지만 세오레티컬리 다 이해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덧셈과 제일 잘하는 곱셈이 엉켜 있어요. 이게 파이나이트 필드의 포인트예요. 덧셈만 보자. 세상에 이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곱셈만 보자. 프리미티브 루트를 어떻게 찾는가. 그게 약간 문제지만 한번 프리미티브 루트만 찾으면 다 알아요. 근데 그 둘의 구조가 얽혀 있어요. 아주 그것도 묘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파이나이트 필드 앤 어플리케이션이란 저널이 계속 나오고 그런 학회가 매년 열리고 게다가 요즘은 파이나이트 필드 하면 우선 돈 냄새가 나니까 이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2면은 2가 0이고 1이 마이너스 1이고 캐릭터리스틱 2이면 2차 방정식에 근이 없고 2차 방정식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를 못해요. 그렇죠? 2의 인버스가 없으니까. 1학년의 꿈. 캐릭터리스틱이 P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P승은 알파 P승 더하기 베타 P승입니다. 가운데 항들이 없어요. 1학년의 꿈입니다. 저게 미국의 1학년인지 유럽의 1학년인지 고등학교 1학년인지 대학교 1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항 정리의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P파워를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알파 예를 갖고 합시다. 알파 PM승하고 베타 PM승이 같으면 그냥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요. 알파 PM승이 1이면 알파 1이고. 그러니까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하기건 빼기건 1학년의 꿈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니까 파워에서 0이 되는 방법은 알파 빼기 베타 0밖에 안 돼요.
뭐 암호를 하건 뭘 하건 선형대수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유한체 위에서 선형대수를 해야 되죠. 근데 달라지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선형대수를 그대로 하면 되는데 유한체 위에서는 무언가 개수를 세는 문제들이 있어요. 디터미넌트 0이 아닌 행렬은 몇 개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t제곱 유리수 위에서 t제곱 빼기 2와 t제곱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의 세상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애가 있고 한쪽엔 제곱해서 3이 되는 애가 있고 그 반대로는 안 돼요. 근데 finite field F5 위에서는 F5엔 제곱해서 2가 되거나 제곱해서 3 되는 원소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본질적으로 같아요. 원소의 개수는 물론 25개고요. 이제 이런 유리수와 이게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데 본질적인 차이는 이 모든 파이나이트 필드의 원소는 T의 25승 빼기 T의 근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면은 뭐 조금 공부해야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폴리노미알을 포멀 심볼로 이해하자 그랬죠. 그 이유를 봅시다. 함수로 정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폴리노미알 ft가 있어서 입실론 알파가 f알파이면 모든 알파에 대해서 입실론을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런 f에 대해서 모든 입실론 알파가 f알파면 입실론의 f라고 씁시다. 유한체 위에서는 다항식과 다항함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fq 위에 t의 q승과 t는 다른 폴리노미알이에요. 디그리가 달라요. 다항식은 포멀 심볼로 정의했으니까 심볼이 달라요. 디그리가 다르니까 다른 폴리노미알이에요. 근데 함수는 같아요. 알파 q승은 알파예요. For all alpha in f. 그러니까 t의 q승과 t는 다른 다항식, 함수로는 같은 함수 over fq. 그러면 왜 지금까지 평생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살아왔습니까? 왜 오늘 해야 하는 겁니까? 인피니트 필드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다항식이 같으려면 함수로서 근이 유한계밖에 없잖아요. 다항식의 근은 유한계뿐이에요. 근데 인피니트 필드의 모든 원소가 그 다항식의 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피니트 필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다항식과 다항함수를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파이나이트 필드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항식과 다항함수는 달라요. 오늘부터. 근데 다항함수와 함수는 같아요. FQ에서 FQ로 가는 함수는 다 다항함수예요. 다 다항식으로 나타나요. 함수의 개수는 Q의 Q승계 있죠. FQ에서 FQ로 가는. 디그리가 Q보다 작은 다항식의 개수가 Q의 Q승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려면 뭐만 보이면 돼요. 디그리가 Q보다 작은 다항식은 다른 함수다고만 보이면 되죠. 그래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사실은 T의 Q승 빼기 T의 배수여야 된다. 뭐 이런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걸 할 때 디비전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데서 제로가 되는 함수는
t의 규승 빼기 t의 배수밖에 없다. 근데 나눗셈을 사용하고 함수는 다항함수이고 다변수 다항함수도 다변수 함수도 전부 다변수 다항함수예요. 그래서 특별히 p가 2일 때 불리언 펑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는 다행히 무슨 로그,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없어요. 다항식만 다뤄요. 그거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p equal q equal 2일 때 불리언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이런 거 안 나타나죠. x3승도 없고. x제곱은 p가 2이면 x제곱은 x니까요. 그러니까 뭐 불리한 펑션 재밌는 보기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이트 단위 계산을 하는데 8비트에서 01로 가는 함수값이 2의 8승계가 256개가 주어졌어요. 그럼 걔를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나타낼까요? 미지수가 256개예요. 뭐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전산과에서는 이런 거 많이 다룰지 몰라요. 3분 동안의 유일성을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 세 개의 그룹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좀 연산표를 썼습니다. Z2, 덧셈에 대해서 Z2는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0. 얘는 하트라는 연산을 하는데, 짝 하트, 짝은 짝, 짝 하트, 홀은 홀.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어요. 뮤2에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U2, 제곱해서 1이 되는 복소수들.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름만 다르고 그룹에서 역할은 같아요. 세 개의 그룹은 그룹의 이름이 다르고 연산의 이름이 다르고 원소의 이름이 다르지만 그것만 달라요. 그룹으로선 같아요. 얘들을 겹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초록색이 겹치겠죠. 이럴 때 본질적으로 같다고 합니다. 이름만 다르고 연산 구조가 똑같을 때. 더 큰 연산표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름만 다르고 본질적으로 같다는 건 연산에서 이름을 바꾼 것과 이름 바꾸고 뭐 여러분들 아이소모피즘 배웠으면 골치 아프 뭐 수없이 했을 거고요. 그래서 유한체 유일성, 원소수와 같으면 아이소모픽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원소수가 8개인 파이나이트 필드 2개를 소개했어요. 하나는 t3승 더하기 t제곱 더하기 1이고 하나는 t3승 더하기 t 더하기 1. K는 t 대신 s를 사용해야 되네요. 밑에 s를 사용했어요. 실제로 아이소모피즘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8에서 8로 가는 함수의 개수 8의 8승 엄청 많죠. 이 파이나이트 필드는 어플리케 이렇게 두꺼운 책에도 이 파이나이트 필드 아이소모피즘 증명이 틀려 있어요, 사실은. 그냥 곱셈만 생각해서 증명하고 덧셈은 생각 안 하고 덧셈과 곱셈이 묘하게 얽혀 있어서 자, 둘 다 사이클릭 그룹이에요. 하나는 T로 제너레이트 되어 있고 하나는 S로 제너레이트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닛 그룹들 간에도 아이소모피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T에서 K 크로스의 제너레이터로 보내야 돼요. 제너레이터의 개수, 제너레이터는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6개예요.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을 푸사이라고 부르면 푸사이 T는 S에서 S6승까지 7개 중에 하나로 가야만 해요. 그러면 곱셈 구조에 대해서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얘가 가장 멋있게 T를 S로 보내자. 근데 덧셈 구조를 보존하지 못해요. 근데 S3승, S5승, S6승 이런 애로 보내면 진짜 아이소모피즘이 돼요. 근데 그럼 항상 이런 식으로 아이소모피즘을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이소모피즘 익스텐션 세어럼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개념들입니다. 요 356, 이거 다 이름이 있는 집합이에요. 그렇죠? Q가 8일 때 356. 이게 다 이름이 있는 집합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소모피즘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시간이 좀 좁아졌는데 다음 시간은 10분 후에 시작할 겁니다. 혹시 연습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게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시간이 있나요? 없으면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혹시 뭐 지금 명강의를 해주신